자, 다음은 일본 관련한 소식 추가로 좀 드려야 될 텐데, 지진 속보가 있었죠? 네. 근데 아직 이 정도 지진은, 껌이다. 5.3인데? 네. 아, 이걸로는 안 돼. 최소 7 이상 와야 돼요. 근데 위치가 송 작가가 그 한 달 전에 예고했던 지금 그 지역이죠. 이 일본의 동남부 쪽 해안에서 계속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송 작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노토반도를 연결하고 있는 저 단층대, 세계 필리핀과 대륙판과 태평양판이 부딪히는 그 단층대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괴멸적인 지진이 일어날 위협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전에 해저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쓰나미로 먼저 한번 차가운 맛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는 도쿄하고 근접한 도쿄의 동쪽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게 조금씩 서쪽으로 옮겨오면서 아마도 그 날짜가 4월 26일 전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진은 지진인 거고, 지금 일본에 더 심각한 전염병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하던데요? 네, 치사율이 무려 30%인데요. 그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일본 45개 현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 감염이 378건 보고됐습니다. 이 증후군은 전염성이 강한데요. 보통 비말과 신체 접촉, 상처 등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합니다. 사실 기사율 30%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걸리면 가는 거잖아. 걸리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쇼크로 죽었다는 얘기는 네. 예를 들어 무슨 암으로 해갖고 뭐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왜 죽었는지 모르게 신체 기능이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쇼크성 사망 증후군이 된 거야.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아무도 못 해내길래 송 작가가 여러분한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언론이 해야 되는데 왜 송 작가 TV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원인 기운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화농성 연쇄구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예요. 이게 전문 영어식으로 말하면 STRP A형이라고, 이게 스트립 A형이라고 하는 STRIP, 스트립 A형이라고 불리는 이 화농성 연쇄구균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기는 박테리아예요. 곰팡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곰팡이 같은 종류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균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한 500만 명 가까이 전 세계에서 여기에 감염이 되고요. 그 후유증으로 50만 명 정도가 매년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균인 거예요. 화농성 연쇄균이. 근데 이게 원래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950건 정도가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전혀 생소한 병은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올 들어서 2월까지 378건 정도가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일본의 47개 중에 2군데를 빼고 지금 45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을 만큼 만연해서 퍼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완전 다 퍼져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이게 하면 피부가 이렇게 짓무른다든지, 이렇게 막 피부 있는 데서 딱지나 고름이 진다든지, 아니면 혀에 수포가 일어난다든지, 인후에 이제 뭐 이렇게 목 같은 데가 부어오른다든지, 요 정도 하다 말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죽는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균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이 쇼크로 죽고 있다는 거지.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50대 미만자에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 젊은 층에서, 청년층에서. 그러면서 그 괴질이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너무 잘 알겠어요. 너무 잘 알겠어, 그 원인은. 이거는 이 화농성 균이기 때문에
접촉에 의해서 옮아가요. 네. 그러니까 화농성이라면 고름이잖아요. 고름이잖아요. 고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피부 접촉에서 이게 음. 이게 이제 목으로 들어와서 폐렴이라든지 인후염을 일으키면 이게 가래나 침을 통해서 옮겨가지만 일단은 접촉해가지고 이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생겼는데 이게 원래 잘 옮기는 부위가 어디냐? 음. 성기하고 항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성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온몸에 다 생겨날 수 있지만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확산되면서 소크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는 이게 성관계를 의해서 확산되면서 이게 옮겨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똑같죠. 않네요. 그럼 매독만 늘었겠어요? 매독이 아. 는다는 건 그만큼 성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뭐 외국인이고 하든 지들하고 하든 좀 경제가 좀 나아져서 그렇든 어찌 됐건 간에 성행위를 많이 하던 과정 중에 이게 퍼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은 거야, 감염자가. 50대 미만이. 왜? 50대 미만하고 50대 이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50대 미만이 절대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세수잖아. 세수. 네. 평상시에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가지다 보니까 세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수, 사망 빈도수가 젊은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는 그만큼 이게 성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게 피부에 있던 게 왜 항문에 있던 게 왜 잎이나 인후나 폐로 옮겨갔는지는 여러분이 그 과정을 아시니까 대충 상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질병들이 지금 성병처럼 계속 번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병도 조만간 음.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관련된 찌라시나 내용들을 보면 일본에서 이 균하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매독뿐만이 아니라 매독 워낙 세니까 티가 나는 거지만 요런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감염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내에도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항생제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막 뛰고 있어요.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날 정도 되면요. 이미 오래전에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네. 이러한 질병이 확산 중이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부 규정이 이미 2달 전에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다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늘 퍼지는 거고 늘 그 50만 명 정도 사망했던 게 일반적인 병이야. 왜 일본에서만 사망자가 많이 나느냐는 거지. 치사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지. 이 치사율은 감염된 모든 사람의 그 치사율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인후염이나 폐렴 같은 걸로 전이가 돼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을 찾은 사람 중에 죽는 사람이 30%란 얘기지. 감염됐다고 다 30%가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잘 죽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일본인의 90%는 사스를 경험했다. 2번째, 일본인의 90%는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스나 코로나를 몸으로 겪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몸 안에서 그거를 면역적으로 싸우고 이겨낸 사람들이야.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미생물적 감수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냐 없냐를 놓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심하게 느끼는 사람 무기력증이나 식욕이 없거나 냄새나 맛을 잘 못 맡거나 이런 것들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후유증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 완전 면역이 됐다. 일본 사람 전체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할 만큼 이러한
감염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모종의 몸 안에서 면역 체계 내지는 감수성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새롭게 생긴 구균에 대한 자체 반응, 그러니까 자가 면역 반응이 세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뭐냐면 류마티스성 심장 쇼크예요. 심장마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류마티스는 몸 안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비되면서 신경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심장 근육이 마비돼 갖고 쇼크로 오는 거야. 젊은데 얘가 왜 그러지? 라고 보면 류마티스성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기억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죠? 폐의 섬유화였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즉 폐의 섬유화나 심장의 섬유화 같은 증상을 면역 반응이 일으키는 거야. 이거 일어난 게 뭐냐면 이 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몸에서 면역 체계를 가동을 했는데 그게 폐나 심장까지도 자기 편인 줄 모르고 그냥 자가 면역으로 공격을 하는 과정 중 쇼크가 일어난다는 거지. 결국 이거는 매우 대중적인 화농성 연쇄균인데 일본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갖고 특별히 많이 죽는 거란 말이야. 그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왜 우리가 호흡기 질환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감기, 독감 없었잖아요. 환자 없었잖아요.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의사들이 그때 이미 했던 얘기가 그거였대요. 원래 늘 겪던 질병이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끊기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 방역에 신경을 쓰다가 그 한 2, 3년 기간 동안 느슨해져 버린. 그러니까 내부에서 얘가 다시 셋업이 된다는 거야, 몸이. 면역 체계가 다시 셋업이 됐을 때 과연 기존에 늘 상존하던 바이러스고 상존하던 세균인데 그것들이 다시 셋업된 몸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이미 의사들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지금 그 일이 일본 내에서 이미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서 이제 일본은 눈에 띌 만큼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라고 다르겠냐는 거지. 이 화농성 연쇄균이 접촉으로 일어난다고 이건 성병의 범주 안에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쓰레기예요.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이러한 괴질의 매개체로 빈대를 꽂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빈대 못 잡고 있거든요. 빈대가 창궐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대중 목욕탕도 일주일에 2번씩 소독하고 야간에 못하게끔 닫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빈대 방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병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거 빈대로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빈대한테요? 빈대한테. 장난쳐? 지금 이게 만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산되고 또다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생긴다면 이건 100%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묻혀온 거예요. 네. 그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계속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빈대 제가 기생충 학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빈대한테 물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가려움증이나 이 빈대한테 물리는 흉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80%는 물린지도 모르고 그냥 증상 없이 지나가고 20%한테만 민감한 사람. 네. 20%한테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빈대한테 물렸을 수도 있는데 반응 없이 지나간 80%에 속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대는 실제로 이거 꽂을 때 마취약을 해갖고 꽂기 때문에 깊게 꽂고 오래 빨아도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빈대가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빈대가 잘 때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고 와갖고 피를 꽂게 되면 안 깨요. 대신 빨고 간 다음에 그 마취 성분이 알러지를 일으켜갖고 그때부터 붓고 가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가려우면 끝난 거야. 식사하고 가신 거야. 모기처럼 그때 때려서 못 잡는다는 거죠. 아무튼 빈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스트립 A 증후군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본,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몰지각한 여행객들. 물론 거기 가서 밥만 먹고 왔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몰지각한 여행객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나 방역을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이 정부는 막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 두 달 후에는 일본하고 똑같은 뉴스를 듣게 될지 몰라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정말 방역 완벽하게 성공해가지고 치사율 우리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워낙 관리를 잘했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죽었잖아요. 죽기도 그렇죠. 하고 감염도 엄청 많이 되고.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그 일본에서 손 놨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휴, 그때 가셔야 할 분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많이 잡아두셨다.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은,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들 생명을 지키는 데는 1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팬데믹은 계속 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렇죠. 우리는 병원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들 또는 일반 균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지만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일본처럼 아무 일 없던 예전에 흔하게 보이던 박테리아 그냥 연고만 바르면 낫을 질병을 가지고도 사망할 수 있는 쇼크샷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저게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됐을 때 저만큼의 치사율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는 뭐 우리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도 생길 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우리가 방역을 했었던 거, 뭐 접종을 했었던 거, 코로나 감염 여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일본도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도 제보를 해보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왜 모르겠어요. 송 작가가 이 정도 출연하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아니야. 정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야. 병이 뭘 알아? 병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뭘 알아? 아리백도 모르는 것들이.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인원만 갖고 싸우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이 정부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똑같은 결과를 한두 달 후는 우리가 맞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